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자 여러분. 2018년도 1회 데이터베이스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 꼭 합격하십시오. 자, 합격하실 수 있고요.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화이팅 응원 다시 한번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2018년도 1회 기사, 실기, 보건기출 강의 해설 드릴 건데요. 자, 2018년도 1회라고 하면 정보처리 실기가 필답형 시험으로 바뀐 지 딱 1년 되는 회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용기 내세요라고 다시 응원 드리는 이유는 2017년 3회 시험 너무 어려웠다라는 소문과 불합격생들 너무 실망하고 계실 텐데요. 자, 정보처리 정신 차렸습니다. 자, 2018년 1회 기출문제 보시면 열심히 해서 합격하실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시험지 분량 너무너무 늘어서 21장까지 늘어난 시험이었는데요. 자, 2018년도 시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필답형 우리 정보처리 실기 시험의 시험 문제 유형과 난이도가 정해졌다라고 하면 되실 분기가 되는 시험이 1회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2017년도 3회 시험이 합격률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11%. 그렇죠? 자, 그런데 2018년도 1회 합격률 어떻게 해요? 53%로 쭉 올라왔습니다. 자, 53%? 60, 70% 아니에요, 선생님. 하지만 여러분 이거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렇죠? 국가 공인인데 합격률이 70, 80% 된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40점에서 50점 %대, 40에서 50%대의 합격률 유지하는 시험 될 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당연히 합격률이 높으면 응시생들, 수험생들이 공부 열심히 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 앞으로 이렇게 꾸준한 문제 유형과 수준 어기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공단이 조금 그래도 정신이 없었나 봐요. 자, 문제에 4번, 5번, 6번, 7번으로 했는데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영역 문제가 묶어 나오지는 않고요. 네 문제는 출제된 게 맞습니다. 큰 네 문제죠. 자, 그럼 큰 네 문제가 작성하세요, 기입하세요, 설명하세요, 기입하세요 해서 서술형 문제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2017년 3회 시험에 너무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와서 합격률이 낮았었는데 자, 서술형 문제 한 문제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배점도 낮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서술형 문제는 SQL 문제였어요. 기사 여러분, SQL 서술형 문제의 한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산업기사에서 SQL 서술 문제는 앞으로 꾸준히 더 많이 나올 거고요. 기사 한 문제 나왔는데 산업기사 이번에도 세 문제 나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배점 25점 내외면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는데 계속 25점 수준으로 나올 거다라는 거. 자, 데이터베이스 만점 맞으셔야 됩니다. 좀 틀리시더라도 20점 이상대 맞으셔야지 합격 수월하게 합니다. 가채점 하시고 불안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SQL 문제 한 문제 나왔어요. 자, 키워드를 적는 문제가 지난 회차에 나왔는데 이번엔 문장 적는 마침표까지 꼭 적어야지 점수 부여되는 부분 점수 없는 3점짜리 문제 한 문제 나왔어요. 작성하세요. 핸드라이팅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함수 종속과 관련된 문제가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단답형 두 문제, 서술형 한 문제 나왔습니다. 자, 총 배점 10점인데 세 문제라고 하면 3점이 아니고요. 3점, 3점, 4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단답형 두 문제 3점, 3점, 서술형 4점에서 10점 나와서 부분 점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 하위 문항 별로 있다라는 거죠. n분의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빈칸 기입하세요 두 문제에 설명하세요 한 문제가 함수 종속 문제의 영역에서 쉬운 난이도로 나왔다. 자, 그리고 장애형 회복 부분에서 낯선 용어 등장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필기 꼼꼼히 공부하셨죠? 자, 그래서 6점 맞는 거 어렵지 않으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여기도 세 문제였기 때문에 2점, 2점, 2점. 자, 한 문제가 2점 빈칸이었으면 단어가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을 거라는 거 기입하세요. 자, 단답형 문제 두 문제 나왔습니다. 3점, 3점. 자, 이 DBMS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면 공단이
6년도 하반기에 공개 문제 시험이 바뀔 거예요 라고 해서 산업기사 수준으로 공개 문제를 여러분한테 공지한 게 있는데 그 공개 문제에 됐던 프로세스도 DBMS의 내부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와 관련된 공개 문제, 응용된 빈칸 문제 2문제 나왔다라는 거죠. 저희 수업 시간에도 받고 교재에도 실려 있습니다. 자, 당연히 빈칸 부분이 조금 그래도 다른 부분 나왔죠. 자, 그래서 DBMS의 세부 시스템 내부도와 관련된 구성 요소 문제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보시는 시험에서 문제를 그대로 정답 자체로 만날 확률은 높지 않아서 이 부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릴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 시험 보시기 전에 실정 감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주관식 필답형입니다. 자, 모르면 답 보고 적어서 한번 풀이하시고 다시 빈 공간에 직접 풀어서 한번 채점하시고 해서 100점이 맞을 때까지 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기출문제 중심으로 꼼꼼히 정리하고 가셔야 자신감 있게, 그쵸? 여러분이 시험장 가셔서도 빈칸에 성의 있는 한 문장이라도 적고 나오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높지 않습니다. 난이도 SQL 문제 치고는 중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고 SQL 문제가 고급 쿼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아래 보기 양에 대해서, 자, 시험 문제는 점점 지시사항이 아주 자세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딱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정답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지시사항에서 꼼꼼히 가능한 한 작성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애매모호성이 없어진다라고 했을 땐 정답은 오직 하나라는 거죠. 자, 이 문제 SQL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 원래 정답 산업기사에서는 2가지가 나올 수 있었던 문제가 기사에서는 한 문제, 그쵸? 그러니까 하나의 정답만 있는 모범 답안 1개의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아래 보기에 학생 테이블 있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의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 결과를 묻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여러분이 유추하거나 SQL에 대해서 애매모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테이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오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 지시사항을 SQL로 작성을 하시고 SQL 명령 문이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세미콜론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단 이름 속성의 데이터는 문자형이고, 아, 여기 이름 속성 문자형이구나. 학번 학년 속성의 데이터는 숫자형이다 라고 해서 INT형 숫자 정수형 문자가 아니고 정수형. SQL 쿼리 문장에서 이름은 이렇게 싱글 쿼테이션, 홀따옴표 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 자, 그런데 지시사항은 학생 테이블에서 3학년이거나 4학년인 학생의 학년 정보와 관련된 조건을 구성하는 문장이에요. 아, 굳이 문자형에 대한 언급은 할 필요가 없었군요. 자, 시험 문제가 테이블명이 일부러 한글로 출제를 합니다. 왜냐? 영어 소문자, 대문자에 대한 채점을 하도 문의를 많이 하시고 애매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자, SQL 명령어 자체는 소문자, 대문자 구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기체로 필체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대문자로 적기를 권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테이블에서 3학년이거나 4학년의 학생, 이게 조건절이죠. 자, 3학년 이상이 아니고 3학년과 4학년입니다. 자, 학년 정보가 3학년 또는 4학년이라고 표현한 것도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테이블 from 학생, 자, 조건절 where에, 자, 3학년이거나 4학년인 그러면 학년이 3 또는 4
그쵸? 예. 학년 정보가 3 또는 4의 숫자를 가진 학번과 이름을 검색하세요. 셀렉트 문장이네요. 자, 단 붙었습니다. 또 단이네요. 자, 조건절, 외월절 구성을 할 텐데요. 외월절 구성 또는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뭐예요? 오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와 쓰지 말고 작성 시에 인 문법을 사용하여 인절을 이용하여 작성하시오. 자, 즉 오와 쓰면 빵점. 자, 해당 SQL은 두 가지, 그쵸? 네, 두 가지 정답 나올 수 있는데요. 오와 쓰면 빵점. 문제에 이렇게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작게 적지 말고요. 시험지 분명히 답안 작성하는 란이 큽니다. 자, 대문자로 적어주세요. 저는 지금 소문자로 적을 건데 셀렉트의 L자 이렇게 적지 말고 L자 이렇게 명확하게 적는 게 더 불안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대문자로 적어주세요. 셀렉트 from 자, M자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R자 애매모호하게 적지 말고 헷갈리시는 분은 꼭 대문자. 자, where 그죠?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세미콜론.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from 학생 테이블. 자, 가까로 하시면 저 꺾은 선 부등호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학생 테이블에서 뭐요? 나는 학번과 이름 속성. 학번과 이름을 알고 싶다. 학번 쉼표. 자, 이렇게 쉼표 구두점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이름 한글로.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자, 이제 where입니다. where절 작성 시, 자, 학년에다가 물어봅니다. 근데 학년이 뭐예요? 숫자형이다 라는 정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 자료 3, 4. 아, 3과 4. 자, 그러니까 이만큼 3개의 튜플 결과가 나오겠군요. 그쵸? 예. 자, where에, 자, 우리의 조건, 따지는 속성이 학년입니다. 자, 저는 지금 색깔을 구별하지만 시험장에 가셔서는 검은 볼펜으로 한 번에 작성한다. 그렇죠? 예. 볼펜으로 작성하세요. 검은 펜, 검은 볼펜. 연필로 작성하시면 채점 안 합니다. 그렇죠? 연필로 작성한 답안에 대해서는 채점하지 않습니다. 자, 학년, 자, 인 사용합니다. 인. 자, 인자, 소문자 이렇게 또는 대문자가 더 실수 안 하겠죠? 인 사용하시고요. 가로 열고 문법도 이번 시험 문제에 적어져 있었습니다. 문법도. 자, 3, 쉼표 4. 나열하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거 말고 답안으로 인정됐던 거 없습니다. 자, 여기에 홀다운표 하신 분들은 빵점. 왜냐? 정수영이다 라는 조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홀다운표 하시면 빵점. 그죠? 3, 4, 뭐 4, 3 됩니다. 네. 자, 그래서 3학년 또는 4학년이다. 3학년이거나 4학년이다가 인절 내에 이 가로 안의 구성 요소 중에 만족만 하면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학번 이름 본다라고 해서 자, 한번 따라서 직접 적으세요. 눈으로 보는 거랑 그래도 한번 적고 연습하고 가시는 거랑 정말 큰 차이입니다. 자,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란 하단, 시험지 하단에 있는 연습란 활용하셔서 적고 옮겨 적으세요. 실수하지 마시고. 자,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점수에 연결되기 때문에 실수도 실력의 연장선상에서 보시고 여러분 꼼꼼하게 안타깝게 틀리지 마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 안 하면 합격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시험지에는 낙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풀이를 위해서 문자다, 숫자다.
from 뭐 중간중간 이렇게 구분했지만 시험지는 가능하면 깨끗하게. 자, 그래서 select from where 대문자 적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 문제 배점 몇 점? 10점. 그쵸? 자, 그런데 답을 적을 수 있는 영역 몇 개? 하나, 둘, 세 개. 그죠? 네. 자, 그래서 실제 서술형 문제와 빈칸 채우는 문제에 있어서 3점, 3점, 4점으로 점수 배점 보고 있고요. 여러분,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한마디라도 적고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점수 부여합니다. 그쵸? 네, 무려 4점이나 되네요. 자, 다음은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무슨 문제? 함수 종속과 관련된 문제, 기본 문제입니다. 자, 관련된 설명과 부합하는 빈칸에 알맞는 용어 기입하고요. 완전 함수 종속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자, 제가 잔소리하는 것처럼 주의하세요 라고 여러분한테 팁 알려드리는데요. 자, 이런 사항이 아니면 기출문제 해설 강의 꼭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일단 자 관련된 질문은 복원을 한 거지 실제 시험 문제를 보고 타이핑한 건 아닌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답안에 근거해서 문제 만들어낸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 표구조 있습니다. 자, 근데 릴레이션과 관련해서 릴레이션의 규모 그쵸?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그러니까 릴레이션 디자인할 때 함수 종속성이다. 자, 함수 종속성이라고 할 때 함수 종속성은 릴레이션의 속성과의 속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구성 요소인. 자, 임의의 릴레이션 R이 있는데 속성 X와 Y를 릴레이션의 R이 부분 집합이라고 할 경우. 자, 릴레이션 이름이 R이고요. 자, 표구조로 되어 있죠. 자, 릴레이션에는 많은 속성이 있어요.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중에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속성 X와 Y 그거 말고도 많이 있죠. 이렇게 구조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R 속성의 R 릴레이션의 XY 속성 내부를 봤더니 속성의 각각에 대하여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속성 Y의 값에 연관되어 있다. 대응되어 있다. 자, 그래서 X 속에 있는 X1이라는 값, X2라는 값이 Y 속성의 1, Y의 2, 뭐 이런 식으로 각 값 자체들이 하나 대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뭐 굳이 화살표로 그릴 것까지는 아닌데 값 자체가 시간에 상관없이 대응되어 있을 때 속성 Y는 X의 함수적으로 종속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기를 값 자체가 다 내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성명 X, Y에 대해서 아래 부분 집합 이렇게 화살표 방향 보세요. 자, Y는 X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종속이라는 의미는 X의 어떠한 값이 Y의 어떠한 값을 결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X 입장에서는 Y를 결정한다라고 하고요. Y 입장에서는 X에 의해서 종속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X 속성은 결정자, 영어 좋습니다. 자, 그리고 Y 속성은 종속자. 자, 문제에 어떻게요? 키워드 있었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결정자, 종속자. 그죠? 예. 자, 그래서 1번 답은 검은 볼펜이죠. 결정자. 자, 종속자.
자, 개편되기 전에도 해당 문제 출제가 된 바 있고요. 자, 개편되기 전에는 요 기호 문제가 출제가 그래도 기사 산업기사에 많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문 생뚱맞게 끝났고요. 더 지문이 있진 않았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기입하고 쉼표 완전함수 종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간략하게 한 문제. 자, 한 문장으로 여러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요? 완전함수 종속은 뭐뭐뭐뭐뭐뭐뭐이다. 꼭 문장형으로 안 끝나도 됩니다. 뭐뭐임. 뭐뭐인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완전함수 종속에 대해서 서술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종속관계와 관련해서 그렇죠? 결정자와 종속자의 함수 종속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완전함수 종속은 결정자가 기본 키이고 그렇죠? 종속자 즉 결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속성, 키가 아닌 속성은 기본 키에 모두 함수 종속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으시면 됩니다. 뭐 반대로 부분함수 종속이란 용어를 사용을 하셔서 부분함수 종속에 대한 정의를 하시고 그거를 해결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정의하셔도 맞습니다. 그렇죠? 네. 완전함수 종속은 릴레이션에 속한 키가 그렇죠? 그러니까 릴레이션의 키가 아닌 모든 속성들, 이 종속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릴레이션의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결정자인 기본 키에 함수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모범 답안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문제, 기사 분명히 나옵니다. 산업기사분들은 아니고요. 기사 한 문제 이상 나오는데, 자, 한 문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네, 한 문제에서 두 문제예요. 세 문제까지는 무리이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 이렇게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 있게 알고 있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꼭 문장 정리해 가시라는 거죠. 자, 그럼 6점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보이는데요. 자, 하위 문제가 세 문제였기 때문에 2점, 2점, 2점 해가지고 부분 점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회복과, 그러니까 장애, 회복에 대한 문제인데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죠? 예. 자, 장애가 있으면 우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내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 그걸 회복을 해서 원상복귀를 해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수월하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뭐 간단한 관련된 기술의 용어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자료가 있고 자료를 논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트랜잭션이라는 작업의 단위, 프로세스 단위가 있죠. 자, 그 트랜잭션과 관련되어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트랜잭션의 특성, 원자성, 그쵸? 그리고 지속성을 보장을 해야 되는 DB입니다. 자, DB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모순 없는 일관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DBMS는 노력을 하죠. 자, 그 노력을 누가요? 회복관리기라는, 그렇죠? 리커버리 매니저를 통해서 회복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단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 회복관리 기 내에서는 시스템을 두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그것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자, 회복을 통해서 일관된 상태, 원상복귀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필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애, 필기에서 장애 유형 하나, 둘, 세 가지 언급했습니다. 안 보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시스템 장애.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작성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 시스템 장애라고 하고 유형에는 트랜잭션 한글로 적어요. 네, 장애가 있고
자, 그리고 시스템 장애가 있고 필기 생각 한번 할게요. 그리고 미디어 장애가 있다. 자, 지문 봅니다. 자, 질문해봤더니 트랜잭션 장애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장애, 미디어 장애가 있다. 뭐예요? 답은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답 1번 정답은 뭐예요? 시스템. 장애자 적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빈칸이 있으니까 이것만 두고도 여러분 답 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설명 나와 있겠죠. 그냥 이렇게 시스템만 적으시면 돼요. 괜히 가로하고 영어로 시스템 적지 마시고요. 뭐 영어 시스템 적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스펠링 틀리면 오히려 틀린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특별히 영어 약어나 풀림 적으란 얘기 없으면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 뭐 템자를 I로 적었어요. 오케이, 득점입니다. 자, 그래서 트랜잭션 장애는 트랜잭션의 논리적인 오류나 오버플로우 등으로 인해 트랜잭션 수행 중 오류가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 자, 장애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인데 트랜잭션 장애의 경우에는 트랜잭션의 논리적인 오류나 오버플로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의 정답인 시스템 장애는 자, 1번으로 되어 있는 이 시스템 장애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손상은 안 되지만 하드웨어 결함에 의해서 주격장치 정보가 손상되거나 교착 상태로 인해 모든 트랜잭션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트랜잭션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시스템 장애라는 건 하드웨어 결함 때문에 나의 트랜잭션 연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시스템 장애라고 합니다. 자, 그럼 미디어 장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디스크, 보조교역 장치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시스템 장애의 하드웨어는 컴퓨터 시스템 얘기하는 거고요. 자, 미디어 장애는 아예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인 디스크의 헤드 손상이나 디스크와 관련된 저장 DB 자체가 손상이 된 장애를 미디어 장애. 컴퓨터 망가졌어요. 그쵸? 운영 시스템. 자, 얘는 DB 망가졌을 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장애를 이렇게 세 가지 장애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장애 발생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그쵸?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회복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자, 장애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전에 일관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게 리커버리, 회복이다라는 거죠. 자, 관련된 연산은 회복과 관련해서는 리두와 언두 연산을 통해서 회복은 이루어지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회복은 데이터 중복에 의한 원리가 도움이 돼서 회복 이루어질 수 있다. 백업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중복이 안 되면 안 돼요. 중복의 최소화를 얘기한 이유는 장애 발생할 때 회복하려고. 자, 그러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자, 1대 중복 저장 기법이 있는데 그때 로그 기법이 있고요. 자, 대표적으로 저희는 수업할 때 로그 기법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가장 대표적이니까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중복 저장 기법, 회복, 뭐 크게 봤을 때 중복 저장 기법 중에 회복의 종류 중에 로그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2번으로 나와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로깅 기법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변경된 연산이 실행될 때마다, 그러니까 로그는 그냥이 아니고요. 뭔가 변동의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연산을 수행을 안 할 경우는 안 되고요. 수행이 돼야 뭔가 변동사항이 생기는데 그 수행되는 연산 중심으로 비포, 애프터의 자료 변화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산을 해서 데이터의 변경 전후값을 별도의 파일 둬서 기록하는 걸 로그 기법이라 그러고요. 자, 2번은 연산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주기적으로. 그렇죠? 로그는 연산에 의해서 전후 사정에 의한
백업, 기록을 하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주기적으로 연산을 5번 했던, 1번 했던 주기, 어떤 주기? 한 달에 한 번, 그쵸? 2시간에 한 번, 그쵸? 2주에 한 번 해서 다른 정치에 복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큰 단위로 다른 저장 장치로 복제한다 라고 했을 때, 자, 덤프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답은 덤프인데 2번 답은 덤프입니다. 다시 회복 기법에는 로그를 사용한 로그 회복 기법, 데이터베이스, 덤프를 이용한 미디어, 그죠? 네, 미디어 회복 기법이 있고요. 보시면 검사 시점을 이용한 동그라미 3번 회복 기법이 있습니다. 그죠? 네. 중복 저장 기법으로 따졌을 땐 2가지고요. 그것이 아닌 다른 기법으로 따졌을 땐 검사 시점, 이렇게 2가지로 볼 수 있고요.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로그, 그렇죠? 로그를 이용한 기법, 그리고 미디어 회복 기법,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검사 시점을 이용한 3번 회복 기법. 자, 3번 회복 기법과 관련해서는 뭐 검사 시점 기법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검사점 기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로그를 이용한 기법은 데이터베이스 변경한 연산을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시점에 따라, 그러니까 로그 기법으로 봤을 때는 2가지가 있어요. 시점적으로 해서 즉시갱신, 지연갱신 기법이 여기 세부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미디어 회복 기법은 디스크 발생 장애가 발생하면 최근에 복제해 둔 덤프 자체를 장애 발생 이전, 그쵸? 상태로 복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3번과 관련해서 회복 기법은 로그 회복 기법과 같긴 한데 로그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 간격.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앞에 있는 게 비효율적일 수 있어서 시점적으로 시간 간격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두면 조금 더 근접하게, 그죠? 자료의 양도 좀 줄이고, 그죠? 회복할 작업 시점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한 시간 간격으로 무엇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름이 동일해요. 검사점을 만든다, 체크 포인트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답 자체가 시스템이고요. 2번 덤프예요. 자, 덤프 영어로 적으셔도 되고 한글로 적으셔도 돼요. 둘 다 적으셔도 되긴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얘는 검사점. 좀 낯설 수 있는데 시험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고요. 검사 시점 똑같습니다. 또는 영어로 체크 포인트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영어의 체크 포인트라고 적으셔도 4개 중에 하나만 적으시면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 보면 100점 6점인데 빈칸 몇 개예요? 2개. 자, 부분 점수 있고요. 3점, 3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그림 자, 해당 그림 그대로 뭐예요? 공개 문제의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공개 문제에서는 2016년 산업기사 수준의 공개 문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해서 자, 본문 동일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는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중재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제공되는데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해서 DBMS는 물리적인 데이터 저장 구조 있고요. 외부의 인터페이스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지금 내부의 물리적인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해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DBMS의 구성 요소 명칭 기입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DB 여기에 있습니다.
자, DB가 있고요. 이 DB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있는데 사용자, 일반 사용자 있고요. 응용 프로그래머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해서 DBA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각각 목적과 수행 기능이 달라지겠죠? 해서 접점하는 인터페이스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1번 사용자는 쿼리를 사용을 하고요. 응용 프로그램은 DML 랭귀지 대부분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DDL을 통해서 스키마 구조를 통해서 자, 시스템 내부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편되기 전에는 실제로 시험 문제가 어디가 빈칸이었냐면 DML 컴파일러 자, 응용 프로그래머가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DML을 사용하는데 DML 쓰면 DB 접근하기 위해서 얘를 번역을 해야 돼서 이 부분이 1번 문제로 개편 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DML 컴파일러에 의해서 번역된 부분이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에 의해서 저장 데이터 관리자로 전달이 되면 자, DB에 접근을 해서 저장 데이터 관리자가 조율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렇게 저장 데이터 관리자에 의해서 DB 내용이 변동될 뿐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데이터 사전, 그쵸? 또 다른 시스템 DB인 데이터 사전. 그쵸? 예, 뭐 한글로 데이터 사전이라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공개 문제의 빈칸이었다. 자, 그런데 2018년 1회 어떻게요? 빈칸 위치만 달라졌습니다. 자, 빈칸 위치 어디요? 여기 1번 요 자리, 그리고 2번 이 자리. 자, 1번 정도는 맞추셔야 돼요. 3점. 틀려도 3점이에요. 자, 1번은 뭐냐면 오른쪽 힌트 보시는 겁니다. 자, 응용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DML이라는 언어를 번역하는 게 DML 컴파일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사용하는 DDL을 사용하니까 1번 답 뭐예요? DDL 여기까지는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돼요. 공부해 가셨으니까. 자, 언젠간 나오겠죠. 다른 빈칸을 두고. 그렇죠? 네. 자, 실제로 이 DBMS 영역 내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죠? 트랜잭션 진행 상황을 조금 더 볼 수 있게 그 처리 요소를 더 확장해서 보실 수 있는데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이 정도, 그렇죠? 일반화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2번은 뭘까요? 자, 2번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와만 주고 받습니다. 다른 인터페이스 요소와 연관되진 않고요. 실제 저장 데이터 관리자로 넘어가기 이전에 런타임 실행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처리기와만 주고받는 이 부분은 자, 처리하죠. 뭐예요? 트랜잭션. 그렇죠? 제가 방금 얘기를 드렸죠. 지금 우리의 시스템 그 DBMS 구성 요소에 대해서 트랜잭션 절차에 대해서 조금 구성 요소 표현이 좀 덜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게 트랜잭션 관리자는 그래도 놓치고 가고 싶지 않아서 DBMS 영역 시스템도 내의 구성 요소로 2번에 유일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DB 중심으로 운영된 구성 요소가 있는데 알고 보면 작업과 관련된 관련, 논리적인 작업 절차에 대한 그쵸?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트랜잭션 관리자, 낯설 수 있지만 빈칸 다 내보시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네 문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해설 강의 먼저 수강하셨다면 시험지 딱 꺼내시고 빈 종이에다가 한번 직접 바로 풀어보세요. 오늘 수강하고 내일 풀어야지, 시험 전날 풀어야지가 아니고 수강하고 바로 풀고 또는 답안지 보고 바로 풀고 해서 자, 빈칸 있으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25점 배점되어 있는 거 만점, 득점 다 하실 수 있을 때
조금 더 주관식 필답형에 여러분 자신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부분 점수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자, 지금 오늘 해설 강의해 드린 것처럼 부분 점수는 그런 식으로 부여를 하지 2.5점 뭐 이런 식으로 소수 하위점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3점, 3점, 4점이다 그러면 이 4점 부분의 점수 세부적으로 2점, 1점 이렇게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 자, 주관식 필답형 기사분들 데이터베이스 부분이 산업기사와 다른 그 한 끗 차이 문제 난이도입니다. 서술형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어떻게 완전함수 종속이 나왔으면 완전함수 종속 이후의 종속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항상 인접한 부분 수행, 그러니까 시험을 봤으면 그 근처에 있는 개념들 꼭 아우르게 공부해 가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수업 내용, 그렇죠? 기출 복원 제가 해드리지만 여러분의 점수로 만드는 건 여러분이 꼭 연습을 해 가셔야 되는 거고 그게 실력 향상하셔서 정정당당하게 득점해서 합격하는 겁니다. 자, 실력입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 너무 멋지시고요. 자,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순간까지, 시험지 제출하는 그 순간까지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요. 항상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